모든 남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당신은 매력에 눈이 멀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놓쳤죠. 충성심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남자들처럼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절대 충실한 여자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잘못된 사람에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연애 코치로서 저는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충성심을 드러내는 방식 혹은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시간 낭비를 막아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충실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남자가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충실한지 아니면 시한폭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첫째, 그녀는 마치 자신을 광고하듯 옷을 입습니다. 스타일과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옷을 입는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패션 자기 표현 또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입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옷차림을 하는 여성은 창의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쉽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치마 깊게 파인 넥라인 아침 식사가 비쳐 보일 정도로 타이트한 옷. 이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은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거야 라는 고전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쉽게 속는 거짓말이죠. 누구도 예뻐 보이기 위해 몇 시간씩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발이 아플 정도로 불편한 신발을 신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한 번 한 번이 그녀에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어 라는 작은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만약 그녀가 끊임없이 그런 인정을 갈구한다면 당신의 관심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는 결국 외모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관심의 원천이 사라지면 그녀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되겠죠. 당신은 다른 남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로잡으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 경쟁에서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여자는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지 않죠. 그녀는 이미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고 군중이 아닌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소셜 미디어는 이미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사진첩이라기보다는 오디션 영상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비키니 사진 완벽하게 크롭된 헬스장 셀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끝없는 스토리들. 이건 추억을 위한 게 아닙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팔로워는 절대 한 명의 팬에게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라거나 운동 여정을 위한 거예요 라는 변명을 듣게 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게시물이 자신의 몸매를 강조하고 모든 각도가 나 좀 봐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케팅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잠재 고객, 예상 고객, 그리고 선택권입니다. 냉정한 계산을 해보면 여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사실상 공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승자일지 몰라도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이건 당신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수학입니다. 노출과 관심이 결국 유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팔로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십 명의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은 디지털 팬클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의 뉴스피드가 아닌 관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만약 그녀의 휴대폰이 마치 무대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그녀의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현재 구독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방탕했던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예외라고 믿고 싶어 하죠. 주말마다 클럽 문 닫을 때까지 놀고 스릴을 즐기던 여자를 만나면 그녀는 그건 예전의 자신이었고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싶어 하죠. 그녀가 정착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파티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단지 동면할 뿐이죠. 행동은 뇌에 각인됩니다. 뇌는 수년간의 추격전, 아드레날린 관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 스릴은 그녀의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마치 돌에 홈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새겨진 홈은 사라지지 않죠. 일상 결혼, 심지어 아이로 그 홈을 덮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닥치는 순간 그 페인트는 얇아지고 예전의 패턴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삶이 지루해지고 책임감이 쌓이고 일상이 반복될 때 그녀는 무엇을 갈망할까요? 갑자기 그녀는 여자들끼리의 밤을 원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전 파티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젊었을 때의 느낌이 그립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재발의 징조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을 안정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보다 더 완벽한 일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결국 그녀는 당신 밖에서 잃어버린 불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여성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과거에 혼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가 스릴을 쫓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자는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당신은 그녀가 그런 삶을 완전히 끝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난 남자들이랑 더 잘 지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고 싶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정한 여성 친구 관계는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남성 친구들은 많이 사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이죠. 심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 주변을 맴도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녀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냥 친구는 잠재적인 대체자이자 예비 계획이며 당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고 즐기고 가꿔나갑니다.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그녀의 남성 친구들은 모든 사진에 댓글을 달고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은 빼놓고 그녀를 초대합니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구원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회전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제가 충성도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여성은 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성 친구 관계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연인으로서 공유하는 친구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옆에서 응원하는 남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다면 당신은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기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잠재적인 연인 후보일 뿐입니다. 5번째, 그녀가 과거 연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의에 깊게 들어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똑같은 결말로 끝난다면 그는 학대적이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였다. 그는 문제였다. 당신은 그녀의 과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그녀의 변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배우지 못했다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신이 악당 역할을 맡게 될 뿐입니다. 이미 그녀의 각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릴 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 자신을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다시 쓸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한두 번의 힘든 연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애인을 괴물로 몰아간다면 공통 분모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 행세를 하는 여자를 구해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녀의 다음 악당이 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피해자인 그녀는 이미 당신을 다음 악당으로 지목하는 연설을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6번째, 그녀는 드라마를 갈망하고 평화를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에게는 평온함이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자랐고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강렬함의 급상승 없이는 살아남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안전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그녀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때 갑자기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거나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거나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긴장감을 조성하나요?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역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난 여성에게 외도는 당신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쾌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몰래 만나는 것 들킬 위험 금지된 것의 스릴. 이 모든 것이 혼돈에 대한 중독에 불을 지피는 연료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안정적일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사랑돈 안정 헌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드라마에 중독되었다면 당신의 안정감 자체가 그녀를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강렬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관계 밖에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은 평화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조용한 일요일, 소박한 저녁 소란 없는 한낮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중독자는 매번 평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다툼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면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녀에게 바람 피우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는 쇼의 다음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7번째, 그녀는 작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가장 간단한 부탁도 조차 무시하는 여성은
더 큰 부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확인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은 만지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리면서 당신이 여자와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당신에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입니다. 경계는 근육과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도 들 수 없다면 무거운 무게도 들 수 없겠죠. 만약 그녀가 전애인에게 문자하지 마 라는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배신하지 마 라는 말도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같은 원리지만 저항의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아주 작은 경계라도 설정했을 때 그녀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그녀는 경계를 존중하나요? 시험해 보려고 하나요? 비웃나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하나요?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여자는 경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충실함을 시험하는 연습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는 여자는 이미 당신에게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큰 시험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 마음의 평화,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관계입니다. 8번째, 그녀는 사랑에 너무 빨리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동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마치 몇 년 동안 함께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강렬함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녀가 나에게서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받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다는 생각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불안정함일 뿐입니다. 즉시 마음을 여는 여성은 즉시 마음을 버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은 항상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먼저 생각해 두지 않고는 한 남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이미 다음 상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거죠.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에 반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빨리 반할 겁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요.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은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그녀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잠시 만나는 상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녀는 열정과 헌신을 혼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여자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면 그녀는 다시 불을 지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떠나고 있을 테니까요. 9번째,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죠. 전 남자친구가 키가 더 컸다고 말하거나 친구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거나 어떤 배우의 복근이 더 멋지다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죠.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바로 평가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 당신은 원치 않는 경쟁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한다면 비교는 끝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는 여자는 마치 쇼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평가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 속에 다른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이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지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은근슬쩍입니다. 제이크 여자친구는 정말 운이 좋네. 제이크가 요리까지 해주잖아.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해? 결국 그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든다. 마커스는 당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마커스는 이미 그녀가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은 남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질투심만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비교는 감사함을 갉아먹는다. 만약 그녀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아 헤맨다면 눈앞에 있는 것을 결코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여자는 관계를 시장처럼 여기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남자와 당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 번에 확실하게 선택한다. 하지만 비교의 여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10.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당신에게 숨긴다. 사생활과 비밀에는 차이가 있다. 사생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밀은 의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다. 여자가 당신과 자신의 삶의 일부 사이에 벽을 쌓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수많은 세상 중 하나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신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휴대전화는 항상 뒤집어져 있고 당신이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고 만난 난 적 없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이나 여자들끼리의 모임에 참석한다며 사라지는데 어째서인지 당신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 당신은 그녀가 허락한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여성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생각 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신을 알고 있고 그녀의 온라인 생활에는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듣든 그녀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숨기는 여성은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생활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녀를 믿었던 남자를 덮치면서 말이죠. 그녀는 그냥 사생활이 필요해 라고 말하겠지만 속지 마세요. 그 공간들은 건강한 개인 공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긴 비밀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잠긴 상자처럼 나누어 놓았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실은 충성심이 있을 때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지배하면 배신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방금 당신은 여자가 절대 충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10가지 신호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여자에게서 이 중 하나 이상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충실함을 충성심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바꿀 수 없고 헌신으로 고칠 수 없으며 희생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충성심이 부족한 여자에게 충성심을 심어주려 애쓰는 것은 모래수렁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도 기초는 항상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녀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징후를 보고도 무시했던 방식, 진실보다 환상을 더 원했기에 위험 신호를 초록색으로 칠했던 방식,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자발적인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충성심은 가르치거나 흥정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여성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충성스러웠고 다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애초에 그런 기반이 없었던 여성들을 고치려 애쓰며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기준을 높이세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독이라도 멀리 하세요.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일깨웠다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 당신의 가슴 아픈 이별을 막아줄 진실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모든 남자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줬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당신은 매력에 눈이 멀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놓쳤죠. 충성심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남자들처럼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절대 충실한 여자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10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잘못된 사람에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연애 코치로서 저는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충성심을 드러내는 방식 혹은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하셔서 시간 낭비를 막아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충실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남자가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충실한지 아니면 시한폭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첫째, 그녀는 마치 자신을 광고하듯 옷을 입습니다. 스타일과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옷을 입는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여성들은 패션 자기 표현 또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입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옷차림을 하는 여성은 창의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을 쉽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치마 깊게 파인 넥라인 아침 식사가 비쳐 보일 정도로 타이트한 옷. 이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에게 마케팅을 하는 걸까요?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녀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그런 모습은 다른 남자들을 유혹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옷을 입는 거야 라는 고전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쉽게 속는 거짓말이죠. 누구도 예뻐 보이기 위해 몇 시간씩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발이 아플 정도로 불편한 신발을 신지는 않습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한 번 한 번이 그녀에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어 라는 작은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죠. 만약 그녀가 끊임없이 그런 인정을 갈구한다면 당신의 관심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는 결국 외모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관심의 원천이 사라지면 그녀는 다른 대안을 찾게 되겠죠. 당신은 다른 남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로잡으려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그 경쟁에서 당신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여자는 스포트라이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지 않죠. 그녀는 이미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고 군중이 아닌 당신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소셜 미디어는 이미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온라인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그녀의 인스타그램이 사진첩이라기보다는 오디션 영상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보고 있는 겁니다. 비키니 사진 완벽하게 크롭된 헬스장 셀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끝없는 스토리들. 이건 추억을 위한 게 아닙니다. 팔로워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팔로워는 절대 한 명의 팬에게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라거나 운동 여정을 위한 거예요. 라는 변명을 듣게 될 겁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게시물이 자신의 몸매를 강조하고 모든 각도가 나 좀 봐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마케팅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마케팅에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잠재 고객, 예상 고객, 그리고 선택권입니다. 냉정한 계산을 해보면 여성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어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사실상 공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승자일지 몰라도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이건 당신의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수학입니다. 노출과 관심이 결국 유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팔로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난스러운 댓글을 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 이런 것들은 결코 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십 명의 보이지 않는 구원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은 디지털 팬클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의 뉴스피드가 아닌 관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만약 그녀의 휴대폰이 마치 무대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그녀의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현재 구독자일 뿐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방탕했던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예외라고 믿고 싶어 하죠. 주말마다 클럽 문 닫을 때까지 놀고 스릴을 즐기던 여자를 만나면 그녀는 그건 예전의 자신이었고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의 말을 믿고 싶어 하죠. 그녀가 정착한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파티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단지 동면할 뿐이죠. 행동은 뇌에 각인됩니다. 뇌는 수년간의 추격전, 아드레날린 관심,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억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 스릴은 그녀의 뇌에 각인되는 겁니다. 마치 돌에 홈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새겨진 홈은 사라지지 않죠. 일상 결혼, 심지어 아이로 그 홈을 덮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닥치는 순간 그 페인트는 얇아지고 예전의 패턴이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삶이 지루해지고 책임감이 쌓이고 일상이 반복될 때 그녀는 무엇을 갈망할까요? 갑자기 그녀는 여자들끼리의 밤을 원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녀는 예전 파티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녀는 젊었을 때의 느낌이 그립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한 향수가 아닙니다. 재발의 징조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외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을 안정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미룰 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보다 더 완벽한 일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결국 그녀는 당신 밖에서 잃어버린 불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여성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과거에 혼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가 스릴을 쫓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을 이해하세요. 그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잠자는 패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당신은 그녀가 그런 삶을 완전히 끝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난 남자들이랑 더 잘 지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고 싶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합니다. 만약 그녀가 진정한 여성 친구 관계는 유지하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남성 친구들은 많이 사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략이죠. 심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 주변을 맴도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녀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뭐든 그냥 친구는 잠재적인 대체자이자 예비 계획이며 당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고 즐기고 갖고 나갑니다.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그녀의 남성 친구들은 모든 사진에 댓글을 달고 밤늦게까지 문자를 보내고 당신은 빼놓고 그녀를 초대합니다. 이건 우정이 아닙니다. 차례를 기다리는 구원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회전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유지함으로써 그녀는 제가 충성도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여성은 경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이성 친구 관계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연인으로서 공유하는 친구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옆에서 응원하는 남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더 많다면 당신은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기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 앉아있는 남자들은 친구가 아니라 그녀의 잠재적인 연인 후보일 뿐입니다. 5번째, 그녀가 과거 연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의에 깊게 들어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똑같은 결말로 끝난다면 그는 학대적이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였다. 그는 문제였다. 당신은 그녀의 과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그녀의 변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리학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배우지 못했다면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당신이 악당 역할을 맡게 될 뿐입니다. 이미 그녀의 각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을 돌릴 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사람, 자신을 가로막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다시 쓸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한두 번의 힘든 연애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애인을 괴물로 몰아간다면 공통 분모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입니다. 그건 운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 행세를 하는 여자를 구해준다는 것은 당신이 그녀의 다음 악당이 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치유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아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당신에게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진정한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피해자인 그녀는 이미 당신을 다음 악당으로 지목하는 연설을 연습하고 있을 겁니다. 6번째, 그녀는 드라마를 갈망하고 평화를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들에게는 평온함이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자랐고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강렬함의 급상승 없이는 살아남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평화는 안전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그녀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때 갑자기 사소한 일로 싸움을 걸거나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만들거나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긴장감을 조성하나요?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역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타고난 여성에게 외도는 당신의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쾌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몰래 만나는 것 들킬 위험 금지된 것의 스릴. 이 모든 것이 혼돈에 대한 중독에 불을 지피는 연료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안정적일수록 그녀는 더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사랑돈 안정 헌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드라마에 중독되었다면 당신의 안정감 자체가 그녀를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없고 주어서도 안 되는 강렬함을 갈망하기 때문에 관계 밖에서 눈을 돌릴 것입니다.
진정한 여성은 평화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조용한 일요일, 소박한 저녁 소란 없는 한낮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중독자는 매번 평화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다툼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면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녀에게 바람 피우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저 끝없는 쇼의 다음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7번째, 그녀는 작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가장 간단한 부탁도 조차 무시하는 여성은 더 큰 부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확인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은 만지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남자와 시시덕거리면서 당신이 여자와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규칙을 당신에게만 적용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권의식입니다. 경계는 근육과 같습니다. 가벼운 무게도 들 수 없다면 무거운 무게도 들 수 없겠죠. 만약 그녀가 전애인에게 문자하지 마 라는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배신하지 마 라는 말도 존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같은 원리지만 저항의 정도만 다를 뿐입니다. 아주 작은 경계라도 설정했을 때 그녀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그녀는 경계를 존중하나요? 시험해 보려고 하나요? 비웃나요? 아니면 더 나쁘게는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하나요?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여자는 경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관계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충실함을 시험하는 연습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무시하는 여자는 이미 당신에게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작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큰 시험에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뢰 마음의 평화,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의 관계입니다. 8번째, 그녀는 사랑에 너무 빨리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주 만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바로 동거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도 마치 몇 년 동안 함께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이런 강렬함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녀가 나에게서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받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에 빠진다는 생각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불안정함일 뿐입니다. 즉시 마음을 여는 여성은 즉시 마음을 버립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심이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애착은 항상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를 먼저 생각해 두지 않고는 한 남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즉,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이미 다음 상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거죠. 만약 그녀가 당신에게 하룻밤 사이에 반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똑같이 빨리 반할 겁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아요.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당신은 예외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그녀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잠시 만나는 상대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녀는 열정과 헌신을 혼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진 여자는 마치 불꽃놀이처럼 처음에는 밝게 타오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면 그녀는 다시 불을 지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음 상대를 향해 떠나고 있을 테니까요. 9번째, 그녀는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죠. 전 남자친구가 키가 더 컸다고 말하거나, 친구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거나, 어떤 배우의 복근이 더 멋지다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죠.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들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바로 평가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고 당신은 원치 않는 경쟁에 휘말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한다면 비교는 끝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충성심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는 여자는 마치 쇼핑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평가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 속에 다른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이기고 있을지 몰라도 이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지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은근슬쩍입니다. 제이크 여자친구는 정말 운이 좋네. 제이크가 요리까지 해주잖아.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왜 당신은 저렇게 못해? 결국 그녀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든다. 마커스는 당신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겨.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마커스는 이미 그녀가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들은 남자라는 점이다. 여기서 위험한 것은 질투심만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비교는 감사함을 갉아먹는다. 만약 그녀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아 헤맨다면 눈앞에 있는 것을 결코 온전히 소중히 여기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여자는 관계를 시장처럼 여기지 않는다. 만나는 모든 남자와 당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녀는 한 번에 확실하게 선택한다. 하지만 비교의 여왕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10.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일부를 당신에게 숨긴다. 사생활과 비밀에는 차이가 있다. 사생활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밀은 의도적인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다. 여자가 당신과 자신의 삶의 일부 사이에 벽을 쌓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수많은 세상 중 하나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신의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녀의 휴대전화는 항상 뒤집어져 있고 당신이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소셜 미디어 계정이 있고 만난 난 적 없는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이나 여자들끼리의 모임에 참석한다며 사라지는데 어째서인지 당신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고 당신은 그녀가 허락한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여성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 생각 없이 당신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당신을 알고 있고 그녀의 온라인 생활에는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듣든 그녀의 이치마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숨기는 여성은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생활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그녀를 믿었던 남자를 덮치면서 말이죠. 그녀는 그냥 사생활이 필요해 라고 말하겠지만 속지 마세요. 그 공간들은 건강한 개인 공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숨긴 비밀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잠긴 상자처럼 나누어 놓았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실은 충성심이 있을 때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밀이 지배하면 배신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방금 당신은 여자가 절대 충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10가지 신호를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만나는 여자에게서 이 중 하나 이상을 발견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남자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충실함을 충성심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바꿀 수 없고 헌신으로 고칠 수 없으며 희생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충성심이 부족한 여자에게 충성심을 심어주려 애쓰는 것은 모래수렁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도 기초는 항상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그녀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맹목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당신이 징후를 보고도 무시했던 방식, 진실보다 환상을 더 원했기에
위험 신호를 초록색으로 칠했던 방식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자발적인 피해자로 전락했습니다. 충성심은 가르치거나 흥정하거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난 본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여성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충성스러웠고 다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애초에 그런 기반이 없었던 여성들을 고치려 애쓰며 세월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기준을 높이세요.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는 독이라도 멀리하세요.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을 일깨웠다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지금 구독하여 앞으로 당신의 가슴 아픈 이별을 막아줄 진실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친구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